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트럼프 일기 때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마무시한 최고급 그 6세대 전투기 만든다 그러고 뭐 그냥 전투기 한 대가 막 3억 달러, 5억 달러 된다 그러고 그랬었어.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집어넣은 닥터 로퍼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이런 브레인들이 AI가 AI가 총괄해주는 전쟁, AI가 총괄해주는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탱크에 AI를 뒀다라든지 그런 플랫폼 AI죠. 개발 플랫폼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저기 뭐 드론에 AI를 뒀다 그러면 개별 플랫폼에 AI를 둔 거지. 또 이게 이런 드론들이 뭐 한 열대 때 같이 몰려다니면서 서로 군집을 이룬다 그러면 그 군집에 그 클러스터에 AI를 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해군에서 쇼를 보인 해양 무인 수상정 한 9대가 서로 이렇게 연락해 가면서 공동 작전을 핀 거. 이건 군집 AI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네트워크 위에 AI를 올려놓고 수십 수백만 수천만의 센서를 붙이고 또 수십 수백 수천만에 이르는 무기를 붙여서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타겟을 찍고 타겟의 순서에 따라서 인간 눈에 뿌려주고 인간이 그 타겟에 대해서 공격하겠다고 하면은 순서에 따라서 그 무기를 추천해주고 오키나와에 있는 F-15를 발전시켜서 슬램 ER로 때리세요. 혹은 뭐 오키나와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있는 무슨 섬에 있는 뭐 토마호크로 그 육상 토마호크로 때리세요. 이렇게 그걸 옵션을 또 제시를 해준다고요. 클릭을 하면 그렇게 실행돼 버리고. 그걸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 근데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한 게 트럼프 일기 때예요. 이거랑 직결되어 있는 2명의 특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예요. 이거가 보세요. 지구를 뺑뺑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동원돼야 되잖아. 그리고 지구에다가 계속해서 수백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야 되잖아요. 중국에 공격하면 순식간에 수십 개 준비해 놨다가 딱 또 그 자리에 박아 넣어야 되잖아. 이거 일론 머스크 일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팔머 락키인데, 팔머 락키라는 사람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따로 할 거예요. AI 소개하면서. 저 자료 좀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많습니다. 재밌는 자료인데. 예, 팔머 락키인데, 이 사람은 그 3차원 구글 있죠. 고글.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20억 달러에 페이스북에 팔았어. 그때가 20이 안 될 때요, 나이가. 그래 놓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20살 무렵에 2016년에 트럼프 지원금을 냈네, 선거 지원금을.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완전히 저쪽에 점령한 애들 아니에요. 2016인가 2017년에 쫓겨났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난 데가 그 캘리포니아의 바닷가 마을인데, 바닷가 도시인데, 거기가 미 군들이 맨날 훈련하고 그러는데, 미 해병 훈련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군인에 대한 컨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가상현실, 그 가상현실 고글을 가지고 그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그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심리충격 신드롬 받고서 고생하는 그 군인들한테 이거 씌워서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에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디펜스 인더스트리, 디펜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미 군에 대해서 친화적이 됐어요. 이 팔머 락키가. 그러다가 201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나이프를 한다고 구글이나 이런 데를 불러들였거든. 그 미 국방부가. 그 구글에서 파업이 일어났네. 수천 명이. 뭐 이런 그 침략적인 일에 우리 회사가 왜 관계하냐. 그 구글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결심을 하지, 팔머 락키가. 아, 뭔 소리냐. 정보기술이라는 게 다 그게 국방에서 온 건데, 반도체도 국방에서 왔고, 전부.
초기 단계 때 전부 다 국방에서 투자한 건데 지금 와가지고 국방에 우리는 안 합니다. 이런 그 무슨 열선비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과 국방을 만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불과 20살짜리가 엊그저께 페이스북에서 쫓겨난 애가 튀어든 거야. 지금도 30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발말랐게. 그래서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가운데 나이프의 핵심 뼈대를 만들고 있어요. 이 회사가. 팔버나키가 만든 회사가. 근데 알려지기는 엔드릴이라 그래가지고 첨단 드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나이프랑 관계된 일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나이프에서 화면에서 보여주고 이런 게 다 가상현실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나이프가 트럼프 일기 때 확립된 군사 사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나이프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명의 사업가가 다 열렬한 특바예요. 그러니 엘브리지 콜비가 무슨 NSA가 된다. 그래서 저기 뭐 엘브리지 콜비가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뭐 그걸 조선일보가 띄우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이프 군사 체제에서는 동맹, 현지기지, 핵심 요충지가 엄청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 지구 전체를 둘러다보고 있으니까 핵심 요충지만 딱딱 그 제대로 장악하고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 분산형으로 그것도. 그래서 한국이라는 데가 이게 군사지리적으로 딱 그 중국을 마주보는 데기 때문에 중국 심장부를 이거 놓친다는 건 바보예요. 나이프에선 더더욱 그래요. 스마트해진 만큼 맥은 정확히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현실 공간에서의 맥은. 맥이 되는 지점은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이게 지능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이프 핵심 사상이라는 그거죠. 무수한 유무인 센서와 무수한 유무인 타격 무기들, 그러니까 이펙터들을 네트워크에서 AI 프레임워크로 엮어가지고 센서와 여기서 본 것과 치는 것, 이펙터를 무한 조합을 시키는 거죠. AI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기 플랫폼이 있어서 이 무기 플랫폼에 달린 센서를 보고 이 무기 플랫폼에 달린 무기를 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자기완결적, 그러니까 이 무기에서 보고 무기에서 쏜다가 아니고 센서는 센서대로 염가로 만들어서 떠다니고 쏘는 무기는 그거대로 염가로 염가 드론 배에 들어가서 떠다니다가 둘 컨비네이션해서 작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협동형 염가 플랫폼, 저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컬래버러티브 어포더블 플랫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돼요. 그걸 대량으로 광범위하게 그냥 떡칠해서 깔아버린다, 이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나이프라는 용어를 만든 거, 이 나이프의 핵심 사상을 이렇게 정리한 건 저 백모입니다. 그건 좀 칭찬을 해 주십시오. 아무 돈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이런 나이프 구조,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 대립, 그다음 미국의 군사력의 나이프 구조로의 급속한 세대 진화, 그다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신냉전, 뭐 이런 전체 구도를 보면 한국의 몸값은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이제 트럼프 선생님이 이때까지 다뤄본 게 뭐 빌딩, 아파트,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만 다뤄봐서 이 큰 거는 아직 안 다뤄봐서 아직 좀 촌사람이라 한국 몸값을 아직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거야. 일단 군사지리적으로 중국 심장부와 해안선 핵심 구간을 한국이 딱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샹하이 닝보에서부터 다이랭까지 최소한 그걸 이제 겨누고 있는 비수죠. 군사 동맹에서는 일단 미국이 양자간 두 나라 사이, 그러니까 양자간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외에는. 나토는 다자 연합군이잖아요. 이건 양자 연합군이잖아요. 그 양자 연합군이 핵 비핵 듀얼 모드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어.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한미 군사 동맹이. 그래서 이게 MD 동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위성을 우리 MD 체계에서 쓰는 거죠. 링크 동맹이기도 하고, 미국 전술 데이터 링크랑 K-링크가 연동하고, 이게 또 방산 동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토 컴패터블, 나토 표준을 수용하고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범서방 진영 혹은 반중 진영, 반러 진영이 될 수 있는 데다 우리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나이프를 만드는데 그건 US 나이프고 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좀 축소한 버전 K 나이프 만들겠지. K 나이프랑 US 나이프는 당연히 연동하죠. 군사 동맹도 이런 군사 동맹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왜 지금 이 반중 전선 최전선으로 나왔냐고요. 한국이 한일 안보에 관해서 한일 컨버전스, 한일을 수렴시켰잖아. 윤석열 정부가. 그 일본 입장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왔다간 똥차다. 일본을 움직인 게 한국이라고요. 경제동맹에서는 뭐 첨단 분야라든지 중국 대체하는 물건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 이런 데서 한국이 뭐 열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몸값은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무한 가치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저기 트럼프 할아버지는 뭐 빌딩 뭐 이런 거 트럼프 타워 이렇게 유한 가치 부동산만 다뤄보셔갖고 무슨 골프장 뭐 이런 거 좀 아직 좀 가난하게 사셔서 아직 돈 계산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마 뭐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바깥에 불안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중국이 지금 무릎하고 꿇게 돼 있는 그 상황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바라기, 북한 바라기 애들은 이미 아래가 발바닥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처럼 미국이나 뭐 이런 분위기에서 보호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쟤들은 발바닥이 없어요. 쟤들이 지금 힘을 막 괴력을 발휘하는 건 쟤들이 저 그림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 지식정보 공농산지 밈 엘리트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걸 장악하고 있으면 시민사회를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생태계를 바꾸겠다. 이번 뭐 교육감 선거 졌지만 바꾸겠다는 계속 시도를 계속 우리는 해갈 수가 있어요. 이길 때까지. 왜냐하면 쟤들이 이기는 경우는 없거든. 쟤들이 이기더라도 순간적이에요.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쟤들이 먼저 주저앉아서 생태계가 바뀌냐 아니면 우리가 아유 너무 지쳤어 하고서 우리 의지를 먼저 내려놓냐. 그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몸값은 계속 높여져 가는 거죠. 경제력과 첨단 기술 계속 진행시키고 군사력과 무기 기술을 진행시키면 한국 몸값은 계속 높아져가. 몸값이 높아져 가면요. 절대로 한국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든 어떤 국제 정세나 혹은 미국의 무슨 정세에 의해서든 한국이 절대로 중국 밑으로 표류해서 들어가질 못해요. 몸값이 높아지면. 예,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